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과 다른 세대의 이해와 교류를 돕는 방송.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 항상 진짜 이 부분 너무 멋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수업 때문에 이번 주에 요가 매트라는 아주 큰 지출을 하고 온 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텀블벅을 올렸는데 바로 6시간 만에 성공을 시킨? 그래서 너무 기쁜 탓이라고 합니다. 뭐 했어.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드디어 서브웨이가 배부르기 시작한 소시입니다. 와, 배가 작아지셨네요. 배가 많이 근황이. 줄었어요. 턱이 매우 날렵해져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일주일 만에 뭐 하셨어요? 아니 엄청 먹는 양이 줄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기 시작해가지고 보조제. 그래서 좀 빠졌어요. 몸무게는 생각보다 안 빠졌는데 먹는 양이 줄어서 다음 주가 또 기대됩니다. 얼굴이 아주 그러니까. 반쪽이 됐어. 얼굴부터 살이 빠지나 봐요. 뭔가 체질이. 항상 턱 밑에 있는 살부터 빠지는 걸로. 원래. 그래서 네. 대학 때도 시험 기간 때 여기 턱 쪽 빠지고 시험 기간 지나면 늘어나고 막 이랬었는데 턱이 제일 먼저 찌고 빠지나 봐요. 다람쥐가 이제 저장해 아. 놓듯이 식량 저장해 놓듯이 콩이 맨날 이렇게 막 만졌잖아요. 진짜 늘어났어요. 그게 그것 너무 때문에 생각이 늘어난 것 같아. 건강을 체크한 거죠. 맞아. 잘 있나. 갓 그러면 그 텀블벅은 네.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텀블벅이 약간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플랫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독립 출판을 하거나 뭐 처음 브랜드들을 시작하고 할 때 거기에 먼저 이제 올려서 사람들한테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좀 처음 시작을 하는 그런 그런 플랫폼인데 그게 이제 성공 금액을 다 못 모으면 아예 결제가 안 되고 100%가 돼야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가 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 상품을 보내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돼가지고 저는 약간 막판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안 될까봐 금액을 좀 낮추자. 제 목표 금액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 200만 원이나 팔 수 있을까? 그냥 150으로 할까?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너무 거뜬하게. 6시간 만에 바로 넘고 지금 약간 저희가 목표했던 수량보다 좀 오바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좋네요. 진짜 축하해요. 네, 어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인지도 말해주나요? 네, 제가 저희가 저번 주에 국문과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문과 전공을 살려서 그 한국문학 작가 중에 정세랑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를 약간 덕질하는 잡지예요. 그래서 문학이 좀 어렵고 비평하면 되게 딱딱한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약간 팬들이 덕질하듯이 작가의 모든 것을 막 모으고 막 좀 약간 스토커처럼 뒷조사하듯이 덕후처럼. 네, 그렇게 트위터에 뭐라고 썼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약간 모아서 그런 걸 모두 총망라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차 원고는 나왔고 이제 좀 교열하고 같이 좀 마감하는 그 작업만 남아있어요. 제가 나중에 나오면 드릴게요. 저희도 사야 되지 않나요?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사셨나요 혹시? 제가 어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 있는 게 저희가 네. 책을 안 읽잖아요, 공연가는. 그 작가님은 아는데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도 이 책을 과연 사서 우리가 읽을 수 네, 있을까를. 제가 그냥 나중에 그거네. 드릴게요. 작가님도 막 그때 아신다고. 맞아요. 트위터에 바로 작가님이 그거를 올려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또 처음에 딱 올라갔을 때 작가님이 본인 계정에 올리니까 그 팬들이 또 많이 사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화력이 되게 좋았어요. 작가님들도 팬이 많으시겠지만 그 아이돌처럼 그런 책 같은 걸 받아본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뭔가 그렇게 좀 신기할 것 뭉클하고 같아요. 엄청 큰 일을 하시고 오셨네요. 멋쟁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달성. 콩은 필라테스 요가 매트를 샀다는데 어떤 요가 매트? 되게 비싸던데? 근데 그렇게 앞에는 큰 지출이라고 네. 했는데 이제 제 백수인 거 치고는 큰 지출인 거고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센터에 다 요가 매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가져간 매트다 보니까 너무 필라테스 할 때마다 냄새가 냄새. 심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 냄새를 맡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백수의 신분이지만 이제 과감하게 질러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트를 깔고 하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뭔가 되게 운동하는 사람 같겠다. 그러게요. 들고 가면은. 근데 이제 도루묵인 게 거의 친구랑 같이 하거든요. 끝나고 저번에도 먹어요? 치킨이랑 맥주를 먹고 다시 왔어요. 진짜 필라테스는 하면 배고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막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기보단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다. 벌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 근육돼지. 근육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번 주를 다들 알차게 보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은 소재가 있으시면 90kid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오늘 저희의 주제는 90년대 공포특급 열차입니다. 각 시대마다 다양한 괴담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90년대생들이 듣고 자란 혹은 경험한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 셋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모두 들어봤을 법한 대중적인 괴담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약간 90년대생이라면 초등학교 다닐 때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알지 않아요? 완전 유행이었죠, 빨간 마스크. 진짜 무섭고 그게 그리고 막 시리즈도 나중에 나왔어요. 음. 노란 마스크, 검정 맞아, 마스크, 마스크. 빨간 다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입이 뭐 어떻게 찢어져 있는 여자 귀신이 있다고. 저는 기억나는 게 혈액형별로 입을 찢는 그 크기가 다르다고. 아 맞아. 그래서 A형은 약간 입 옆에까지만 찢고, 뭐 B형은 점점 찢고, O형까지 가면 거의 귀까지 찢는다. O형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O형 혐오 범죄 아닌가요? 왜 O형? 왜 O형만? 왜 그러는 거야? O형 친구들이 진짜 공포에 따랐겠네요. 엄청 무서워했죠. 전 A형이라 안심했구나. 안심이었거든요. 진짜 사실상 저희 세대의 가장 강력한 괴담이 빨간 마스크인데 맞아, 빨간 마스크 쓴 여자가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쁘다고 대답하면 나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가위로 입을 끝까지 찢어버린다는 잔인한 도시 괴담인데요. 이게 좀 무서운 게 못생겼다고 대답을 해도 화가 나가지고 입을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양난의 그러니까. 공포를 어쨌든 마주치면 그냥 입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뭐 걸리면 어떻게 말하든. 노답이죠. 그게 뭐 근데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기억하기로는 손에, 그러니까 개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개견자를 한자를 손에다가 빨갛게 써가지고 다닌 것도 있었고, 계피사탕을 싫어한다? 이래서 나 들어본 것 같아. 계피사탕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피사탕 이게 친구끼리 서로 챙겨주고 이제 막 귀여워.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놀다가 밤에 좀 늦게 간다 하면은 친구 주머니에 계피사탕 하나씩 넣어주고 이런 추억이 있죠. 가상하다. 저는 저희 이제 동네에서 가장 핫했던 그 데뷔책은 포마드라는 단어를 4번 연속 말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 막 포마드 이렇게 4번을 말하면 그 여자가 사라진다고. 맞아. 사실은 그때는 지금은 포마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약인 걸 아는데 그때는 포마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단어를 무조건 데뷔책이니까 외우고 다녔던 게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엄청 유행했는데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여자한테 벗어날 수 있는지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까지 했어요. 엄청 심각하게 그때는 그게 가장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한 번은 학원에 다녀오는데 학원이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그 아파트 복도를 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좀 빨간 마스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민폐긴 한데 좀 복도에서 일부러 좀 흥얼거리고 약간 세게 걷고 평소보다 세게 걷기. 약간 당당하게 막 당당하게 걷기. 진짜 무서우니까. 거의 뛰듯이 막 집에 들어가고 이거를 진짜 한 그 유행할 기간 동안 계속 유행할 기간 동안. 근데 계속 유행을 맞아. 했어서. 꽤 오래 맞아요. 네, 이게 일본에서 원래 시작한 괴담이래요. 도시 괴담이고. 책도 있었는데 이거 맞아. 무서운 이야기인가? 알아요, 검은색으로 된 알아요. 그 책 알아? 빨간색인가 진짜 검은색인가? 진짜 무서워 막 이런 거. 맞아. 시리즈가 많았어요. 맞아요. 거기에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노란 마스크, 초록 마스크 막 이런 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많이 무서워하진 않았나요? 기억이 지금은 조금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냥 그래도 그 들었을 때 그 이미지나 너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아까 말했던 퇴치 방법이나 이런 게 너무 구체적이니까 뭔가 진짜 있을 것 같고
되고 약간 그러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저도. 달리기도 엄청 빠르다 그래서 이게 도망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막 100m를 뭐 엄청 빠르게 주파할 수 있다. 빨간 마스크가. 그리고 막 건물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금방 쫓아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전 그 아파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맞아. 불이 맞아요. 이게 내가 올라가면 켜지고 올라가면 맞아, 켜지고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음. 내 뒤에 불이 탁 꺼진다. 탁탁탁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 차이가 있는 오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 세대에는 이 괴담이 저희 때는 엄청 무서웠는데 이제 그 나이 때에는 뭐 이런 게 있어? 이럴 때라 가지고 오빠가 이거 뭐 무서워해 이런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건 별로 안 무서웠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저희 그 오빠 세대에는 그 홍콩 할매 귀신이 진짜 핫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무서워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 빨간 마스크보다. 홍콩 할매는 어떤 귀신이죠? 뭐 얘기를 해보자면 할머니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던 길에 추락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초등학생들만 잡아가지고 그 이후로 죽인다 뭐 이런 괴담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살이 붙어가지고 아까 빨간 마스크처럼 할머니가 100m를 10초 이내에 주파를 할 수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 없다 잡히면. 그래서 하굣길에 최대한 그 귀신이 나오는 저녁 피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좀 강력범죄들이 많았잖아요. 아동 상대로. 그래서 좀 아이들이 빨리 귀가하게 좀 어른들이 좀 만들어낸 괴담 같기도 하고. 그러게 그것 때문에 다들 집에 빨리 뛰어갔을 테니까. 맞아. 이게 또 나름 대비책이 있는데 네. 할머니한테 손발톱을 보이면 안 되고 만약에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대화할 때 문장끝마다 홍콩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말할 때마다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홍콩 그러면 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죽이진 않는 계속 그러면 홍콩홍콩 하면서 도망쳐야 되겠네.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그리고 처음 들어봤어. 여러분은 모를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할머니가 빨간 마스크보다 더 무서운 게 점프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4층 높이 막 5층 높이까지도 뛴다. 그래서 저녁에 창가에 있으면은 할머니를 볼 수 있어가지고 창문을 꼭 닫고 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창문 절대 열지 말아라. 들어와서 해치니까. 그 이후로 그 어린 나이에 절대 창문 옆에서 안 자려고 다른 데 가서 자고. 제가 제일 쫄보 같네요. 잘 말 듣고. 귀여워. 말 잘 듣고 집에 빨리 와. 진짜 무서운 괴담이 많았어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TV에서 그거 있었어요. 척키. 척키 그 영화 있잖아요. 인형. 인형, 사탄의 인형인가? 뭐 어쨌든 척키를 해가지고 너무 그 애가 징그러운 거예요. 그 사람 모양의 인형이. 그래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싫어했었는데 뭐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 집들이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 지인분께서 하필 그 당시에 예쁜 인형을 사오셨는데 사람 모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유럽 여자 애기 이런 것처럼 눈이 진짜 딱 땡그랗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를 신경 써서 고급 인형을 사오신 건데 저는 무서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형을 방에다 안 두고 거실에다 뒀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소재가 유리였어요. 유리같이 이게 도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이었던 거지. 진짜. 근데 저는 무서워서 가까이 안 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잤는데 꿈에서 모든 인형들이 제가 자는 주위를 에워싸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꿈을 꾼 거예요, 어렸을 때. 딱 눈을 떴는데 난 침대지? 그 인형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뭔가 방 문을 열면 인형이 그 옆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꿈을 꾸고 다음날에 그 인형이 깨졌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놀다가 이렇게 건드려서 깨지긴 했는데 진짜 그 사람 모양 인형이었으니까 깨지면 눈 여기 있고 코 여기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잔해를 엄마 아빠가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걔가 뭔가 나한테 복수를 할 것 같은 나를 감히 깨뜨렸냐 이러면서 내가 깨뜨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빨리 저 잔해도 치워달라고 부모님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 모양 인형. 저는 괴담이라기보다 저희 어렸을 때 그거가 유행이었잖아요. 전설의 고향. 다 봤나요? 근데 좀 약간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완전 애기 때. 진짜 애기 때. 진짜 애기 때. 너는 더 애기였겠지만. 한 7살 막 맞아, 이럴 맞아.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설의 고향 끝나갈 때쯤인데 근데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런 걸 보면 무섭고 봤던 그 장면들이 되게 이미지로 각인되니까. 근데 전설의 고향은 우리나라 예전에 맞아. 그런 더 무서워. 얘기들이라서 막 구미호. 구미호. 저는 구미호가 너무 무서웠어요. 막 구미호가 그리고
좀 더 무서운 거는 평소에는 귀신 모양이 아니잖아요. 예쁘고 그런 여자가 사람처럼 잘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구미호여서 간 빼먹으려고. 간을 먹어야 하고 막 이런. 근데 그렇게 구미호로 변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면 진짜 유치한 CG겠지만 맞아, 무서웠어 그래서. 막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 그 봤던 이미지가 계속 생각나서 집에 갈 때마다 밤에 조심하고 무서워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또 전설의 고향 하니까 저희는 한동안 거실에서 다 같이 잤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근데 저희 집이 그때까지 되게 홈비디오를 좀 열심히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녁에 제가 이런 걸 싫어하는 걸 아는데 놀리고 싶은 거야, 가족들은. 완전 저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막 제가 누워있는데 싫어하는데 일부러 그 전설의 고향을 틀고 제발 틀지 마 막 이러는데 그거를 막 낄낄대면서 틀어놓고 하는 다 아닌가요? 진짜 근데 너무 재밌으셨나 보다.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되게 싫어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엄청 애원했는데도 꿋꿋하게 틀더라고요. 진짜. 근데 전설의 고향은 아마 12세 관람가? 그 정도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운 장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그 당시에는 좀 그게 애기였으니까 더 무섭고 지금 보면은 아마 유치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그래요. 뭐 개그물일 수도 있어. 맞아. 저게 뭐야? 저 깔깔깔. CG가 뭐야? 그것도 기억나. 그 토시오 나오는 게 뭐죠? 토시요? 주온? 주온. 주온도 유행했었죠. 맞아. 주온은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이제 사촌 언니네 집에서 잤는데 사촌 언니, 제 동생 이렇게 셋이서 이제 그거를 본 거예요. 무서운 거를 보겠다고. 근데 어렸을 때는 약간 우리끼리 있을 때 무서운 걸 본다가 우리의 담력을 테스트하는 것 마냥 그럴 때가 있었는데 보는데 제 동생이 어렸을 땐 되게 귀엽고 잘생겼었거든요. 지금은 역변을 했어. 지금은 난 여진구처럼 자라주기를 바랬는데 역변을 해서 그런데 진짜 그 애기 있잖아요. 거기 주온에 나오는 애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내 동생이.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볼 때는 내가 강인한 척을 하겠다고 하나도 안 무섭네 이랬는데 자는데 고개를 돌리면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너무 너무 무서운 무서워. 거야. 그 내 동생이 이렇게 자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은 이게 어둠 속에서도 그 형체가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보는데 안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니가 여기서 잘래? 이러면서 저는 이제 동생하고 멀어져서 자고 그리고 친동생인데. 친동생인데 너무 무서웠어. 그 어렸을 때 그리고 다들 친구들이랑 분신사바 해보지 않았어요? 분신사바가 진짜 많이 했던 장난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반응을 했나요, 귀신이?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장난치려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힘줘가지고 맞아. 움직이는 것처럼 한 적도 맞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꼭 연기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이 맞아. 하면서 뭐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움직여놓고 막 움직이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거.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도 왠지 했던 것 같아. 저는 중학교 때까지 뭔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신사. 우리 세대 차이인가요? 그렇네. 고등학교 때였겠네. 그럼. 저는 괴담은 아니고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만 유행하던 그런 썰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좀 특이했는데 서울에 있는데도 좀 부지라고 하나요? 그 땅이 좀 넓어가지고 운동장이 앞운동장이 따로 있고 뒷운동장도 따로 있었거든요. 되게 넓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옆에는 큰 밭이 있었어요. 학교 거. 서울 맞아요? 서울 맞아요. 지금 저희 동네에 네. 거기 넓죠. 큰 밭이 있었는데 그 약간 도시농장 같은 텃밭인데 그래서 밤마다 각자 거기 할당된 구역이 있었거든요. 뭐 1학년 1반, 뭐 2학년 1반 뭐 이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하면 선생님이 야, 콩아 가서 방울토마토 좀 몇 개나 따와봐라. 되게 자연 친화적.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걸 시키곤 했거든요. 근데 그 텃밭이 있는 그 부지에 풀로 덮인 긴 내리막길이 있었는데 약간 작은 숲처럼도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라 체구가 좀 더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좀 크게 보였어요. 그 괴담이 뭐냐면 저 내리막길에 있는 그 숲풀 같은데 무서운 아저씨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썰이었는데 좀 와전이 되면서 친구들마다 그게 도깨비다, 뭐 귀신이다, 처녀 귀신이다, 아니면 살인범이 저기 숨어서 살고 있다, 뭐 이런 게 막 각자 달랐어요. 막 박세게 됐고. 네, 부풀어졌는데 쉬는 시간마다 그 숲풀 앞에서 친구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귀여워. 약간 그 용기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 내 들어가 볼게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다 오고 했는데 저는 쫄보기 때문에 절대 거기 앞에는 발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웃긴 게 사실 거기 절대 뭐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웃긴 게 거기를 꼭 다 들어갔던 친구들은 내가 뭘 봤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그니까. 근데 맞아. 저도 학교 괴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건 아마 저희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학교에 다 있었던 걸 텐데, 그 학교에 가끔 동상 서 있는데, 책 읽는 소년 동상 알죠? 이것도 아마 요즘도 알려나, 친구들이? 책 읽는 소년가? 그런 동상, 하얀 동상 있잖아요. 책 펼쳐고 되게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책 보고 있는 약간 독서를 장려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놓은. 그 아마 여러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밤이 되면 이게 책이 페이지가 점점 간다. 맞아. 그런 말이 있었어. 맞아. 하루 이게 두께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이 책을 다 읽으면 귀신으로 변해서 뭐가 될 거라 막 이런 이야기, 괴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그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와서 그 예전에 학교 괴담인가 애니메이션 뭐 있지 않았어요? 투니버스에서. 우리랑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너- 만화책으로 읽었어요. 진짜 그 되게 유명한 투니버스에서 하던 학교 괴담이라는 뭐지? 이걸 모를 뭐 우리는 모를 수 있어. 진짜 너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투니버스를 잘 안 봤어요. 제가 집에서 투니버스를 안 나왔었나? 그래 좀 나중에 나왔나 그래가지고. 진짜 38번 투니버스였는데 투니버스를 잘 못 스티브스 봤어요. 38번이었어? 38번이었어. 우리는 한 20몇 번이었는데. 진짜 그게 또 지역마다 좀 지역마다 또 달랐어. 틀리니까. 거기서도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그 효과가 배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밤이 되면은 노래가 띵 막 학교 종소리가 띵 울리면서 이게 책을 이렇게 덮는 거야. 그러고 그게 갑자기 이제 움직이는 거죠, 동상이. 그래서 그때 밤에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는 막 그런 거였는데. 유명하게 했나 보다.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올 정도.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맞아. 유행했던 그런 괴담인가 봐요. 동아시아는 역시 책 같은 거에 관련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책을 읽고 있고. 책을 읽다가 다 읽으면 뭔가 귀신이 된다. 이런. 근면 성실한 동아시아인의 치상이 드러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예전에는 그냥 그런 괴담들을 듣거나 무서운 얘기 들으면 그냥 너무 무섭다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점점 그냥 우리가 머리가 크고 또 우리가 막 그런 걸 배우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맞아. 왜 이런 거를 무서워할까 사람들이 막 그걸 더 생각해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 같은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약간 좀 덜 무서워지는. 아까 소시 그 학교 괴담이라는 걸 말했는데 저는 여러분 다 모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지옥 선생 누베라는 만화책이 예?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귀신이 달린 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악령을 퇴치하는 거예요. 막 자기 초등학교 제자들을 막 지켜주고. 그러니까 약간 그 학교 괴담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좀 공포 괴담 같은 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귀신 때문에 꿈에서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꿈에 찾아와가지고 퀴즈 같은 걸 내는 거야. 퀴즈라고 하긴 좀 그런데 막 하모니카를 찾아와라? 막 이런 걸 미션을 내줘요. 근데 그거를 못 찾아오면 영원히 꿈에서 못 깨는 거야. 좀 무섭다. 근데 이제 그것도 대비책이 있는데 그 길을 외워야 돼요. 뭐 이게 어느 길치들을 위한 나 같으면 영원히 못 어느 건물로 가서 어디 코너를 돌아가지고 어느 계단으로 몇 번 올라가면 그 계단 밑에 뭐 하모니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결법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만화책에서도 다들 그걸 외워가지고 하모니카를 딱 찾아가지고 꿈에서 깨는데 한 멍청한 친구만 그거를 못 외워가지고 꿈에서 못 깨고 이랬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워가지고 저도 괜히 우리나라 만화책도 아닌데 그 길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한동안 잘 때마다 보고 자고. 귀엽다. 네. 맞죠. 뭔가 그런 류들이 있었어요. 뭔가 현실에선 보이지 않는데 눈을 감고 앞으로 몇 발자국, 맞아, 왼쪽으로 맞아. 몇 발자국을 맞아. 걸으면 새로운 이게 뭐 문이 보인다. 약간 이런. 근데 맨날 눈을 감고 매번 걷는데 맨날 틀리더라고요. 저는 눈을 뜨면 다른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다른 장소가 있고 이래서 찾는데 실패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반고리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반고리관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그냥 잘 위치를 잡으려면. 잡을 때. 그런 게 좀. 길 치여가지고. 그럼 혹시 뭐 이제 두 분 중에 실제로 겪었던 좀 약간 진짜 너무 소름 끼쳤다 이런 일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창 가위에 눌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4인 1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밤에 자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몸이 엄청 무거워지면서 귀에서 삐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야. 그래서 가위를 눌리는데 처음에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이 다 보여요. 근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방은 보이는데 근데 내가
봤는데 이게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모르겠는데 봤는데 내 옆에 이렇게 시꺼먼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침대에 있으면 내 침대 옆에 서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얼굴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와중에 했는데 뭔가 이렇게 고개를 나한테 숙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까이 오면 얼굴을 보면은 나 너무 무서울 것 같다 해서 그 공포감에 너무 시달렸는데 그때가 거의 초반에 눌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몸을 엄청 움직이려고 하다가 근데 안 움직이는 거지. 근데 쟤는 오는 거지 나한테. 근데 내가 눈을 감고 싶은데 이게 감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휙 돌리면서 깼어. 새벽에 깨니까 다시 못 자겠는 거예요. 다시 자면 맞아. 제가 이번엔 진짜 얼굴을 보여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식으로 잠을 못 자는 날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가위에 더 자주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번에 가위에 눌렸는데 그때는 그 2층 침대를 썼는데 제가 1층이었어요. 그래서 자는데 이제 또 시작이 또 삐소리 들리면서 시작인 거지. 근데 이번에는 2층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자고 있는 쪽에서 어떤 여자가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막 너무 싫어. 이게 처음에는 그 소리가 2층에 있었거든요. 점점 내려와. 2층에서 그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이번엔 못 깨서 내 옆까지 온 거예요. 진짜 귀에다 대고 계속 깔깔거리는 거예요. 근데 나 미치겠는 거지. 이제 이걸 깨야 되는데 눈을 뗄까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눈을 감고 안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깔깔거리다가 나는 또 뭐 아등바등 하다가 끝인가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감각이 와서 됐다 하는데 그 됐다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그 여자가 아쉽네? 막 이러고 깬 거야. 근데 내가 딱 깼는데 아쉽네를 듣고 깼으니까 너무 소름이 돋고 내 옆에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못 움직였어요. 한동안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밤을 샜고 뭐 그런 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가위 한참 가위를 눌릴 때 자주 눌리네. 한 일주일에도 3-4번씩 눌리니까 그게 한 1-2주 가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것보다는 이제 화가 무서운 나는 거지. 것보다 그냥 안 무서워. 이제 안 무섭고 화가 나. 화가 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눌렸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욕을 원래 안 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야 씨발 잠 좀 자자 내가 막 이러면서 이게 쌍욕을 막 했어. 그러니까 평소에도 안 깨면서 하는데요. 그다음부터 안 눌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괴로워하는 걸 알고 이게 나를 이제 안 괴롭히나?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너무 이제 피곤했고 이래서 피곤한데 무서우니까 뭔가 자꾸 그런 걸 내가 형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 걸 제가 피곤할 때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약간 진짜 피곤하고 그럴 때 심리적으로 좀 생기는 현상 아닐까요? 악몽 꾸는 것처럼. 그 깨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깨면은 다시 맞아. 맞아. 또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가위도 안 눌리는 법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베개 안에 맞아. 뭐 무슨 진짜 가위를 넣고 자라. 맞아. 그리고 뭐 가위 만나면 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하면 깬다. 그리고 막 손가락 끝부터 이렇게 움직이면 잘 풀린다. 막 이런 맞아. 것도 있고. 약간 그거랑 다른데 그때쯤 너무 오래된 건가? 그때쯤 이렇게 잘 때 자기 미래 배우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 베개 밑에 거울 같은 건가? 저는 칼로 칼 물고 거울을 보면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뭔가 베개 밑에 거울 같은 걸 놓고 그냥 잠이 이렇게 들면은 꿈에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심했다 싶어서. 물론 미신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없을 수도 있겠다. 존재가 없는 거죠.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런 미신도 있고. 맞아. 칼 물고 거울을 보면 보이는데 그때 예를 들어 놀랄 수 있잖아. 근데 놀래서 칼을 떨어뜨리면은 막 인연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괴담도 있었어. 난 그거 기억나. 그 칼 물고 거울 봐서 어떤 사람이 칼 잠깐 떨어뜨리는데 그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맞아. 상처가 이렇게 나 있었다고. 맞아. 자는 중에 갑자기 상처가 났다고 어릴 때. 그래서 그것도 약간 괴담이라고 하긴 되게 그런데. 괴담이긴 괴담인데 되게 로맨틱하다. 무슨 약간 운명의 상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게. 어릴 땐 그런 걸 되게 많이 믿었어. 맞아. 저는 아까에 이어서 혹시 이토준지 만화책 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림체는 알아요. 다 보진 않았는데 어떤 건지 알아요. 그것도 약간 아까 말했던 거 이렇게 공포만은 다 옴니버스인지 모르겠는데 다 그것도 옴니버스 형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좀 못생긴 남자애가 예쁜 여자애를 좋아한 거야. 뭔가 이거 아는 것 같아, 나. 진짜? 짝사랑을 했는데 당연히 그 여자애가 남자애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 집이 주택이었는데 그 하수구 같은데 몸을 막 구겨가지고 막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화장실에 보면 물이 나가는 배수구까지 그 몸을 껴서 막 올라가요. 근데 만화적인 상상이죠. 그 조그만한 대몸이 들어가겠지만 그 괴기하게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래서 그 여자애가 화장실에서 막 세수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발목을 확 잡아채가지고 그 하수구로 잡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도 이제 그렇게 같이 둘이 하수구에 살았다 뭐 이런 게 맞아. 끝난 것 그거 같은데 본것 같아. 그게 되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한동안 화장실 갈 때 그 배수구 있잖아요. 거기로 발을 최대한 빼고 세수할 때 그 고개만 이렇게 막 내밀어가지고 후다닥 씻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를 처음 들어봐요. 진짜 저도 약간 트라우마식으로 기억에 남는 그 너무 심했어. 근데 너무 저는 무서웠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그건데 그것도 이토준지. 이토준지인데 그 차랑 바퀴 사이에 틈이 있잖아. 거기에 사람이 끼는 거를 그려놨는데 너무 징그럽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이 뭐 역병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뭐가 난 거를 그렸는데 너무 징그럽게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림체가 징그러우니까.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자꾸 이야기가 막 두서없이 새는데 피부병 난 애가 다 알아. 뭔지 너무 이거 알겠어. 진짜 징그러운데. 그러니까 피부가 쫙쫙 이렇게 갈라지는 병이 애가 걸렸는데 엄마가 이런저런 치료 방법을 찾은 거지. 그 욕조에 깨였나? 깨를 불려넣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토준지는 아니, 아닌데 그때 그 좀 이후로 유행했어. 유행했던 징그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다 씻으면 나아진다 이랬는데 애를 그래서 거기다가 씻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애가 한동안 안 나와가지고 왜 그러지 해서 보니까 쩍 갈라진 피부 사이에 깨가 다 껴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빼고 있었다 약간 나는 그거 아닌데. 우리 동네는 더 심해졌나 봐. 아 진짜? 애가 다쳤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야. 갈라진 피부에. 그것도 어머니가 어디서 듣고 여기다 깨를 부어놓으면 피가 멈춘다. 그래서 깨를 부어놓고 감싸니까 진짜 피가 멈춘 거야. 거짓말처럼. 나중에 한참 있다가 진짜 신기하다 하고 이거를 붕대를 풀었는데 깨가 그 여기 상처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그거를 울면서 핀셋으로 하나씩 뗐다고. 뭐 이런 이건 계단. 약간 무서운 것보단 좀 징그러 상상하면은 징그러우니까. 그러게요. 근데 웃긴 게 우리가 세대가 좀 다르고 동네도 진짜 다른데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진짜? 아 진짜요? 오히려 나랑 다시 비슷한데. 근데 막 뭔가 무섭다기보단 이건 약간 기괴한 이야기네요. 약간 황공포증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분석해보기. 그래서 뭔가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맞아. 그거 생각나. 지금은 또 의외로 이런 걸 또 안 보게 됐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이런 만화책 같은 걸 찾아봤는지 싫어하면서도 계속 맞아. 그런 거 찾아보고 맞아, 그런 것도. 엄청 그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만화책이 맞아 대여점 가면 막 없을 정도로 방학에 가면 맞아 그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봤지? 지금 뭐 인터넷에서 무서운 썰도 무서워하면서 다 보잖아요. 지금도 옥수역 귀신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옥수역. 저도 가끔 그런 거 보는데 그 네이버 웹툰은 그렇게 효과가 있잖아요. 뭐 음악도 나오고 맞아. 그리고 그 스크롤 내리다 보면 막 그치, 효과도 나오고 하는데 튀어나오고. 저는 그게 되게 싫으니까 만화 보기 전에 효과음 끄고 그거 빨리 넘겨서 근데 안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보는 거야? 눈 가리고 공포 영화 보는 그런 거. 옛날에 소시랑 저랑 공포 영화를 둘이 봤나? 맞아. 학교 도서관에서요? 아니요. 아니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더 웹툰인가? 뭐 이렇게 그 웹툰 만화 이시영 씨 나오는 거. 맞아요. 공포 영화가 있는데 아니 저는 공포 영화를 굳이 돈 내고 잘 안 보는데 굳이 또 봐야겠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 그랬는데 뭐 계속 눈을 하루 종일 가리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나 그냥 보고 있는데 혼자 막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이럴 거면 다시 같이 보지 말자고. 그게 짱이었죠. 거기서 나오는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불이 점층적으로 꺼지는 거. 탁탁탁탁 하면서 불이 점점 꺼지는데 그때마다 눈을 점점 더 가려가지고 옆에서 엄청 눈 올리고 전 웃겼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는 기억이 안 나고 언니가 무서워했던 기억만 남아가지고 웃겨. 제 친구들도 그런 거 무서운 걸 다 못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공포 영화는 아닌데 그 악마를 보았다? 그것도 좀 무섭잖아요. 맞아. 그거 볼 때. 그것도 왜 보러 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극장까지 그냥 안 봤으면 되는데 그걸 보러 가서 너무 무서워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아이고. 그 티아라의 뽀삐뽀삐 있잖아요. 그게 좀 귀엽잖아요, 노래가. 그걸 엄청 열심히 들었다고 해가지고 왜 보러 갔어? 나오지 그랬냐. 근데 또
괜히 보고 싶어 그 맘때 되면. 그래서 최근도 저는 미드소마라고 영화 맞아. 그거 엄청 제가 무섭다면서요? 보러 가려고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좀 공포 영화 보러 가는 이유가 좀 음산한 그런 화면, 그런 노래 이런 걸 듣고 싶어서 영화관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러 가는 건데 그거는 좀 화난 대낮에 공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되게 잘 만들었다고.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무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화난 걸 보고 싶은 게 있지 않다 해서 진짜 그게 근데 네. 환한 무슨 어떤 유럽의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래서 막 다들 진짜 알프스 산맥처럼 예쁘게 하얀 옷 입고 막 그런 되게 행복해 보이는 공동체인데 거기가 막 알고 보니까 공동체에 엄청 엄격한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공포? 저는 그냥 해피데스데이 정도의 가벼운 B급 공포 영화 정도가 딱 저한테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아예 공포 영화를 안 보거든요. 근데 못 볼 것 같아요.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무서워해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그걸 왜 돈 주고 공포 영화를 같이 봐가지고 눈 다 가리고 봤냐고. 저는 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친구랑 그 롯데월드 가가지고 공포 체험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자유이용권을 끊어도 공포 체험관은 돈을 따로 내야 돼요. 뭐 5,000원? 10,000원 정도 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쫄랐어요. 거기 가자고.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쫄란 돈을 내고 여기 둘이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이 나오잖아. 근데 분명히 내가 TV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게 막 저승사자 같은 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코스가 2개가 있어요. 들어가면 이거 말해도 되나? 괜찮겠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죠? 어차피 저 코스 체험도 많이 안 못했으니까 코스가 2개를 고르라고 해요. 중간까지 가면은 무서운 길, 그 쉬운 길 이렇게 있는데 무서운 길을 가야 돼요. 왜냐면 쉬운 길은 거의 이제 바로 이제 출구인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쉬운 길로 가자. 근데 이제 약간 그 쉬운 길에도 하이라이트로 그 저승사자 같은 분이 길목을 탁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못 나가게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해요. 몸을 잡고. 근데 제가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그 입구에서 눈 감고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친구가 돈 버렸다. 이제 왜냐면 그게 한 20분, 15분 정도는 해야지 좀 돈을 뽑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3분, 5분 사이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되게 쫄보면서 또 그런 거 한다고 호기심 많은 가가지고. 쫄보.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어. 그래서 이게 TV랑 보던 거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분위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효과음이 효과음. 있으면 소리가 나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람 좀 미안했어요. 제가 때리기도 했던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 극한 알바. 진짜. 그리고 그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느낀 적도 있나요, 다들? 근데 저는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저쪽 칸에서 어떤 아저씨가 되게 좀 무슨 커다란 봉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하철에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 중 하나인가 보다 하고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굳이 와서 되게 막 눈을 마주치고 나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고 좀 무서웠는데 그래서 일부러 나는 막 모른 척 하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역에서 제가 내려서 환승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도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북적북적 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이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내려야 돼. 근데 그 아저씨가 나를 약간 신경 쓰는 듯 하면서 좀 저기 멀찌감치 가서 막 나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것 같긴 했는데 이제 뭐 아니겠지 이러고 여기서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내리자마자 그 아저씨가 따라 내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다시 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가 나 따라서 내린 게 아니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다시 탔는데 이게 지하철 문이 이렇게 닫히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막 다시 타려는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아직도 소름 끼치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인식 못하고 그냥 내렸거나 아니면 문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닫혀서 진짜 나 다시 탔거나 이러면 어땠을까 너무 그런 게 무서웠어요. 물론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그 타이밍이나 나한테 오는 그 촉이 있잖아. 뭔가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쫓아오는 거 것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봤으면.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전 지하철 하니까 기억나는 게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보통 이어폰 끼고 눈 감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자듯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저씨였어. 저 끝에서 좀 수상해 보이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냥 눈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나는 이어폰 끼고 눈 감고 이러고 그냥 자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 아저씨가 내
앞에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 얼굴과 나 얼굴의 간격이 한 10cm도 안 되게 일단 너무 놀랬는데 옆에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을 뒤로 빼고 뭐지 하면서 그냥 다시 눈을 감는 척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아저씨는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갔는데 너무 놀라서 눈을 뜨자마자 앞에 있으니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되게 소름 끼쳤던 기억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다들 무서워. 제 친구도 재수학원 다닐 때 학원 끝나면 보통 10시잖아요. 10시에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맥주를 같이 먹자고 막 말을 걸었대요. 걔한테. 아무튼 나이가 또래로 보이지도 않고 엄청 진짜 아저씨가. 그래서 걔가 막 싫다고 하니까 계속 쫓아와가지고 걔도 다처럼 지하철 탔다가 내렸다가 막 옆 칸 갔다가 막 이걸 엄청 해가지고 겨우 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타는 지하철은 진짜 무섭네요. 크면 클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 귀신은 별로 안 무섭고 사람이 진짜 무서워. 또 자취를 하잖아요. 맞아. 오늘도 제 자취방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진짜 좀 요새 그 신림동 그것도 있고 맞아.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지금 자취방 말고 이전 자취방의 그 번호 누르는 게 아니고 열쇠였어요. 그래서 열쇠를 제가 하나 갖고 있고 상비로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릴까봐 그 소화등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콩 언니가 엄청 뭐라 했었는데 근데 제가 또 밖에 있을 때 가방을 바꾸거나 이러면은 열쇠를 자주 까먹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그 열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근데 나는 내가 먹다가 또 까먹고 집에다 뒀나 보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네. 이제 열쇠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들고 다녀야지라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 그냥 집에 와서 상상을 해보기를 만약에 누군가 열쇠를 가져갔다면 내가 이렇게 오고 가는 우리 집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 있고 내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다 보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서 누누이 말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때 한때 또 몰카 이런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맞아. 만약에 카메라를 해놓고 나갔다가 나는 찍혀있고 내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얘기했을 때 뭐 일부 사람들이 에이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냐 이랬는데 몇 달 뒤에 뉴스에 실제 그런 사건이 나왔어요. 집주인 아들이었나? 어쨌든 열쇠가 있잖아요. 이제 여대생 몰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던. 그 아파트도 무서운 게 그 계단도 되게 많잖아요. 그 아파트, 그러니까 집들이 그냥 저희 같은 일반 아파트, 이런 자취방 말고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그 초인종 옆에 동그란 사람 많이 있으면 동그라미, 뭐 세모 이런 거 체크해 놓는다고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맨날 집 올 때 그 옆에 뭐가 있나? 그거 열심히 보고. 그 영화 나온 게 숨바꼭질인가? 맞아. 그랬잖아요. 그걸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 집은 아니었는데 제 친구 집에는 그런 막 표시가 있었다고 그래서 지워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집에 누가 찾아오면은 문도 막 벌컥벌컥 열어주고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문도 안 열고 밖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꼭 말하게 되는 그게 있어요. 맞아. 조심해야 돼. 귀신이랑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누가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 밑에 귀신이 나오는 거랑 사람이 나오는 걸 상상해보면 사람이 훨씬 무섭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리스로 느끼고 있어요. 맞아. 결국 사람이 진짜 무서워. 차라리 귀신은 어떻게 내가 그냥 씁쓸하네요. 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저는 항상 그게 무서웠어요. 귀신 얘기, 그 전설의 고향도 아까 말했지만 무서웠는데 그 옛날에 공개수배 사건 25시 알아요? 그게 진짜 무서웠는데 그 BGM이 진짜 이게 너무 무섭죠 이거.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들으면 항상 몸이 오싹해져가지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제 방에 엄마 아빠가 꼭 이걸 봐가지고 항상 이거를 프로그램을 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그 시간에 봐가지고 그 요일 그 시간대는 절대 방문 안 열고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좀 흥겨운 음악 같은 거 일부러 듣고 그 친구 뽀삐뽀삐 들었던 친구처럼 즐거운 노래 듣고 이랬는데 이것도 생각나는 게 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아세요? 맞아요. 실화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도 다뤘었는데 미제 사건이니까 그 아이들의 뼈 조각 같은 걸 산에서 막 발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었어요. 여기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발 다른 채널로 좀 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말 이게 무서웠고 근데 좀 요즘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고 그것을 알고 싶다가 또 새롭게 그런 프로그램으로 떴잖아요. 근데 제가 또 공포를 잘 못 보는데도 이상하게 또
보게 되는 엄청 챙겨봐요. 그거 알고 싶다. 근데 그거는 공포보다는 약간 이제 범죄 심리 맞아. 이런 게 궁금하고 이래서. 근데 이제 요즘 좀 줄이고 있는 게 이거를 보니까 더 좀 무서워요. 되게 심리적으로 모르겠어요. 약간 좀 위축되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동안 끊었더니 좀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보는데 저희 그 대학교 다닐 때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 아, 맞아, 방영됐는데 그게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그 방영한 그 다음 주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봐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고 나이도 머리도 좀 크고 나이도 많은데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가족들 다 집에 있고 난 다음에 막 챙겨봤던 것 같아요. 다시 보기 이런 걸로. 오늘의 교훈. 제일 무서운 건 그건 사람이다. 빨간 마스크보다 사람이 사람이 무섭다. 무섭다. 그런 나이가 됐어. 그러게요. 사람이 무서운 슬프네요. 나이가 됐어.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영업하는 코너입니다. 다시랑 소은 이번 주에 키템 있나요?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유튜브 콘텐츠를 들고 왔는데 두 분 혹시 침착맨이라고 아세요? 알죠. 진짜 몰라요. 그 만화가 이름이 그 뭐지? 웹툰 작가 이말년 씨의 유튜브 채널인데 되게 뭔가 오묘하면서도 병맛이면서도 진짜 웃겨.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채널인데 최근에 이 채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했어요. 왕날편이라는 건데 왕십리에서 날아온 편지의 줄임말이에요. 날편. 왕심리 사시나 봐요. 그러신가 작업실이 그쪽이신가 봐요. 웃기다. 이게 뭐냐면 스트리머시잖아요. 트위치. 근데 이제 영상을 안 켜고 그 이말년 씨가 1시간 정도 아침에 시청자들이 남긴 사연 같은 거 읽어주면서 라디오처럼 소개하고 얘기하고 이런 코너예요. 그래서 하루에 꼭 한 편씩 올려주더라고요. 1시간 정도 내외에서. 제가 라디오 콘텐츠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듣는 편인데 유튜브에서 보통 이런 라디오 채널을 진행을 하면 좀 고민을 상담을 해주거나 좀 침착하고 좀 힐링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데 약간 개그 라디오 같이 좀 개그 치면서 하는 느낌이라가지고 다른 일 할 때 틀어두면은 되게 소소하게 웃을 수 있어가지고 좀 재밌어서 금주의 키템으로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아까 소시랑도 잠깐 들어봤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한 남자 청취자분이 자기는 매번 환승 이별을 당한다. 자기가 2번이나 뭐 실연을 당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이 왔는데 그러면 환승할 때마다 300원씩 받으시면 환승료 300원씩 받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던지면서 그냥 하는 코너, 그러니까 진짜 막 뭘 고민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아무렇게나 하면서 하는 거라 좀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다른 분들도 다른 일 하시면서 틀어두면 또 네네.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분 워낙 센스가 센스가 있으시니까. 정말 남다르셔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는 콘텐츠, 그러니까 보는 건 아니고 혹시 다들 캐치마인드 아시나요? 그것도 굉장히 요즘 유행이죠. 근데 이게 네. 폰게임으로 나왔더라고요. 원래 아. 컴퓨터로 하는 건데 그래서 캐치마인드를 저한테 어제 보내셨는데 제가 왜 풀지 안 못해서 보는 제가 요즘에 그게 좀 네. 왜 안 풀죠?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그 게임에 좀 질려가지고 질렸어요. 벌써? 접속을 잘 안 해요. 그게 많이 와 있는데 저는 이게 나오고 막 한참 할 때는 저도 모르다가 그저께 깔았는데 그저께부터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귀엽고 그리고 제가 이걸로 할 때 핸드폰으로 진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해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죠? 잘 그려지고 어.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도 해보고 싶어서 오늘 만나서 다 깔려있으면 해야지 막 이러고 왔는데 아마 소스는 없을 거야. 게임을 안 하시는 이런 거예요? 유행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게임을 안 해요. 아무튼 이게 게임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번 주쯤 막 유행했을 때 그 유행에 민감한 저희 동기가 한 분 쉥. 있잖아요. 네, 그 쉥 씨가 저한테 쉥이 보냈을 땐 전 씹었는데 지금 막 보내고 있어요 제가. 쉥이 저한테 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깔아가지고 하는데 둘이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쉥이 언니 이건 무슨 소리야? 안 푸는 거야 문제를 못 풀겠다고.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흥미를 잃었군요. 흥미를 제가 좀 문제를 보냈는데 읽지도 않더라고요. 접속을 안 해. 심했어. 읽어주세요. 접속을 안 해요. 안 하면 안 읽을 수. 해주세요. 네, 제가 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따 이제 한번 집에 가는 풀어주십시오. 길에.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귀여운 캐릭터 모으는 재미도 캐릭터가 있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사실 그게 왜 재밌지 생각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친구가 좀 주먹밥같이 생긴 애들 그거 모으는 재미가 있다고. 쿵야. 네, 주먹밥이 아니라 다들 이름이 있답니다. 그 쿵야처럼 네, 생긴 애들. 막 귀여워요. 네. 막 체리 쿵야도 있고 오. 그런 거 모으는 재미가 저는 있어요. 그 남들이 잘 그린 걸 구경하는 게 좀 재밌어요. 맞아. 그게 좀 유행했던 게 넌센스. 너도 밤나무가 진짜 핫했거든요. 아. 그 그림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야나두 아시죠? 그 조정석 그 표정 그려놓고 밤나무를 그리는 거야. 야나두 밤나무. 야 너도 저 사람 진짜 센스 쩐다. 진짜 센스 있게 그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웃기다 이러면서. 대단하다. 아까 오이 무침이 나왔는데 오이가 맞아. 물을 치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오이 무침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넌센스 막 대리석 하는 이런 게 거면 재밌어요. 대리 누구누구 막 도리가 그리고 도리 대리 자리에 앉아있는 대리석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하다 보면 또 그게 재밌더라고요. 좀 금방 질릴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모아보려고요 저는. 절대 안 까실 거죠, 소슨? 예. 저는 진짜 게임을 안 해가지고 평소에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웹툰 보잖아. 맞아. 웹툰 너무 많이 봤는데 추천해줄 웹툰 있나요? 그 월요일인가에 플랫 다이어리라는 웹툰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작가분이 실제로 경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기가 겪은 에피소드를 되게 재밌게 올리고 마지막엔 약간 교훈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매번 다른 에피소드거든요. 주인공은 똑같은데. 옴니버스 좋아요. 그래서 그 플랫 다이어리를 추천합니다. 작가분이 약간 어떻게 이런 사건을 웃긴 사건을 겪고 이런 교훈을 얻지? 라는 그런? 근데 되게 그림체도 좀 귀엽고 좋아요. 그래요. 이번 주 키템 없었는데 플랫 다이어리. 네, 플랫 다이어리. 재밌겠네요. 네네. 이제 가는 길에 할 게 많네요. 이것도 보고 네, 문제도 풀고 이러면은 이제 금방 집에 갈 수 있게. 네. 저희의 다음 주제는 90년대 생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을 콘텐츠죠. 만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이 너무 안 와서. 네, 메일 주소는 90kid@naver.com입니다. 재밌는 추억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즈였습니다. 안녕.